네, 안녕하세요, 강사나이님.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물낚시 유튜버 강사나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물가가 아니고 실내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현장이 아니라 실내에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영상 댓글에 이제 저희 채비 관련한 그런 질문들을 좀 해주셔서 제가 그거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쓰는 채비도 상세히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강사나이님의 채비에 대해 정말 많은 질문을 주셨어요. 네. 근데 혹시 쓰고 계신 채비에 조금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특별하다기보다는요, 제가 현장에서 이제 여러 해를 겪으면서 좀 예민하면서 강할 수 있는 그런 채비를 좀 고안을 했는데, 제가 좀 자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작한 채비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제 충주호 근처에서 낚시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노지나 충주댐 중에 혹시 좀 선호하시는 그런 낚시터가 있으실까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충주댐에서 하는 낚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계절의 변화도 정말 이쁘고 아름답고, 거기에 또 붕어가 아주 끝내주거든요. 충주댐 붕어가. 그래서 그 매력에 제가 충주댐을 좀 자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수지와 댐에서 낚시를 할 때도 네. 조금 채비가 틀려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개인의 취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오늘 설명드릴 채비도 약간 그렇게 크게 뭐 분리는 해서 설명을 하시지는 않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채비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직접 채비를 하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뭐 어떤 걸 준비하신 건가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채비는 제가 지금 충주댐을 다니면서 직접 사용을 하고 있는 채비고요. 이제 분할 채비예요. 분할 채비는 일반 낚시 조사님들도 많이들 사용하시는 채비 중에 하나인데, 저는 약간 다른 성질의 채비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분할은 저는 이제 2분할을 사용을 하고요. 좀 더 예민하게 쓰시는 분들은 막 3분할에 사슬 채비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채비를 사용하시는데, 저는 좀 강하면서 예민함을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채비도 그 채비고요. 혹시 이 분할 채비는 강사나이님이 개발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분할 채비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채비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 분할 채비를 사용하는 이유가 예민함을 좀 잡아내려고 그런 채비를 사용하는 건데, 저는 거기에 하나를 더 얹어서 좀 더 강하면서 예민할 수 있는 채비를 나름대로 자작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원줄을 먼저 마무리를 좀 하고, 그러고 스위벨 채비를 하겠습니다. 원줄 매다 말았는데, 제가 원줄에 날라리하고 이렇게 만나는 부분을 실리콘 튜브를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캐스팅할 때 걸리는 것도 없고, 낚시 끝나고 접으실 때도 이렇게 보호를 해줘서 원줄에, 그러니까 낚싯대에 날라리가 쓸리는 것도 없고, 좋은 점이 많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사나이님, 네. 혹시 원줄이 조금 굵은 것 같은데 몇 호를 쓰시는 네, 건가요? 원줄이 조금 굵어 보이죠? 저는 이제 카본 5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조금 더 가는 원줄을 사용해도 괜찮은데, 충주댐 낚시하다 보면 좀 어마무시한 녀석들을 가끔 걸을 때가 있어요. 낚싯대도 못 세우고 원줄 터져 나가고, 예전에는 날라리도 중간에 터져 나간 적이 있어서, 저는 그래도 카본 5호를 좀 둔감하지만 카본 5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원줄 호수 선택을 제일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일단 낚시를 하시는 곳에 주 어종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게 떡밥 낚시를 하는지 아니면 수초가 많은 곳에서 낚시를 하시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원줄 호수가 좀
좀 굵어졌다, 가늘어졌다. 이거는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개인의 성향이 중요하고 필드가 내 채비하고 딱 맞는지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이렇게 채비를 선택하셔야 좋습니다. 자, 일단 원줄의 팔자 도래를 먼저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넣고 나서 한 두 바퀴 정도를 원줄을 감싸듯이 밑에서 위로 해서 이렇게 똑같은 원 길이를 맞추고 똑같은 방식으로 원줄을 한 번 더 감싼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똑같이 이렇게 길이를 맞추신 다음에 이 상태가 되면은 밑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두 줄을 동시에 지그시 이렇게 잡아 당겨 주시면은 이렇게 거 한 번, 이쪽 거 한 번, 이쪽 거 한 번, 이쪽 거 한 번 해서 이렇게 당겨 주시면 하고 버리는 줄을 커트를 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얘가 준비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분할 채비에 쓸 목줄로 사용할 합사인데 제가 합사를 조금 강하게 쓰는 편입니다. 합사가 제가 6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6호 합사를 쓰신다고요? 네네. 6호 합사는 혹시 가물치 낚시할 때 쓰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보통 이제 루어 낚시할 때 강한 인장력이 필요한 곳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그 정도 호수인데요. 이게 쇼크리더, 그러니까 분할 채비할 때 제가 이 목줄을 강하게 쓰는 이유가 제 지난 영상에 보시면 1m 넘는 잉어를 끄집어내기도 해야 되고 그 원줄은 이게 좀 긴 상태이기 때문에 인장력이 어느 정도 좀 버텨주는데 이게 분할 채비에 쓰는 목줄 같은 경우는 좀 짧아요. 짧다 보니까 이게 자칫 챔질이 강하거나 큰 게 걸릴 때는 이게 매듭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과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순서는 여기에 스토퍼를 두 개를 끼겠습니다. 스토퍼 사이즈 같은 경우는 좀 빡빡하게 쓰시려면 조금 작은 호수, 너무 빡빡한 게 싫다 그러면 한 호수 높여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 들어갔고요. 상단에 위치할 봉돌이 들어갈 건데 이게 이렇게 속이 뚫려 있습니다. 뚫려 있다 보니까 이게 스토퍼가 강한 힘을 주면 이 안으로 밀려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여기에 구슬을 하나씩 넣을 겁니다. 구슬을 이렇게 넣고 그러고 그 위에다가 요거 상단에 위치할 봉돌인데 이게 순서가 이쪽이 원줄을 맬 곳이기 때문에 상단 쪽으로 좁은 쪽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순서를 해주시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똑같은 순서로 밑에다가 유리구슬을 하나 더 넣어줄 겁니다. 유리구슬을 이렇게 하나 더 넣어주고 그 다음에 고정할 수 있는 아래쪽 스토퍼를 두 개를 더 껴주겠습니다. 하나 끼고 또 하나 이렇게 껴서
일단 이런 모양을 완성을 해 놓고, 자, 이러면 이제 상단에 위치할 위에 봉돌이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혹시 그 위에 봉돌과 아래 봉돌은 똑같은 재료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재질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전에는 납으로 된 봉돌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이제 환경을 파괴한다는 이유로 지금은 스틸 재질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게 비율 같은 경우는 저는 한 6대4의 비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에 봉돌과 아래 봉돌의 비율을 6대4. 조금 더 예민하다면 7대3까지는 사용하고요. 아주 더 예민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9대1까지도 사용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위에 봉돌은 지금 3.5g, 그리고 아래 봉돌은 1.5g에서 1.7g 정도, 이렇게 저는 분배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래쪽 봉돌을 이제 체결을 할 건데요. 아래쪽 봉돌은 이 녀석으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아래쪽 매듭에 이제 바늘 목줄이 올라타지 않게 또 스토퍼를 하나 정도 미리 중간에다가 해 놓고요. 그 다음에 매듭을 해야겠습니다. 아까 했던 매듭처럼 똑같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스토퍼 하나를 밑으로 내려서 이제 제가 사용하는 분납 채비가 완성이 됐습니다. 박사장님 혹시 좀 네. 완성을 하신 건 같은데 네. 분납줄의 길이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요 줄의 길이는 이것도 약간 개인차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0cm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너무 길어도 저는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cm 정도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질문 좀 약간 이제 이 채비로 네. 제일 큰 게 잡은 거는 어떤 걸 잡으셨을까요? 최대어는 제가 그 백야라는 영상에 1m 20 가까이 되는 큰 잉어까지도 걸어봤는데, 요 채비는 그거 이상의 물고기도 걸어낼 수는 있고요. 이제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목줄하고 바늘, 그 합을 어떻게 맞출 거냐가 또 이제 중요한 숙제로 하나 남거든요. 이 낚시꾼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합의점이 좀 필요합니다. 원줄을 강하게 쓰고 밑에 채비를 약하게 쓸 건지, 아니면 밑에 채비까지 강하게 쓰고 목줄과 바늘을 약하게 쓸 건지, 아니면 목줄하고 바늘까지 강하게 쓰고 나는 오로지 큰 거 한 마리 원한다 하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거의 후자에 좀 가까워서 이렇게 좀 강한 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채비가 완성이 다 되었는데요. 이거를 부력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부력이 거의 맞을 것 같은데요. 이게 보시면 원줄이 잡혀서 이런 겁니다. 원줄을 같이 넣어주면 내려가죠. 네. 원줄 관리를 잘 하셔야 이런 함정이 안 빠집니다. 이 정도면 한 두목 반에서 세목 될까 말까인데, 여지를 좀 남겨두고 현장에 나가서 최종 점검을 하셔야 좋습니다. 이게 가는 지역마다의 물 밀도 차이도 있고요. 계절에 따라서 밀도 차이가 엄청납니다. 깊은 수심에서 하시게 되면 이제 원줄 무게가 또 그만큼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만 이렇게 하시고 필드에서 최종 점검을 하시고 최종 부력을 맞추시면 이제 믿음이 좀 생기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와샤를 추가로 더 꼈고요. 바닥에 닿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쭉 하고 들어가 봐라. 바닥에 닿습니다. 바닥에 닿았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위에 있는 봉돌이 요 밑에 있는 분납채비의 원줄을 누르는 일이 생기면 예민한 입질이 왔을 때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표현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추가로 무게를 주려고 할 때는 밑에 있는 봉돌에 무게를 주시는 게 그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방지하고자 위에 있는 봉돌과 밑에 있는 봉돌의 그 비율을 6대4에서 7대3 요 사이에서 저는 채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줄 무게를 포함하더라도 위에 있는 봉돌이 분납채비의 원줄을 누르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팩트입니다. 강사님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구독자분들께서 네. 저희 채널에 영상이 왜 이렇게 늦게 올라오는지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주말꾼이다 보니까 이제 촬영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촬영을 했는데 이렇게 보여드릴 만한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뭐 편집도 못하고 버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025년도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활동을 해보니까 그동안 다른 낚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저도 이제 뒤처지지 않게 우리 좀 영상을 기다려 주시는 많은 분들께 좀 보답하고자 좀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또 뛰어보겠습니다. 자, 좀 지루했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또 필드에서 또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